자,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의 고분과 보분 벽화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통일 전에 주로 어떤 무덤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마리깐 시대는 주로 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 만들었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일단 규모가 무지하게 어때요? 크다는 거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그러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에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무슨 뭐로 덮여있다? 그냥 흙으로 덮여있는 거야. 흙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 봉토. 그죠? 예.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흙무덤처럼 보이지만 그 굴식 돌방 무덤은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돌로 만든 방이 하나 혹은 두 개 이렇게 있는 거고요. 반면에 돌무지 덧널 무덤은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요한 건 방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고, 방이 있으면 뭐가 있고 벽이 있고, 벽이 있으면 뭐가 있다? 벽화가 있다. 물론 벽화는 벽에만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그린다? 천장에도 그립니다. 자, 반면에 돌무지 덧널 무덤은 방이 없으니까 벽이 없고, 벽이 없으니까 벽화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온 게 문제야? 그림이 나온 게 문제야. 그 그림이 뭐라고요? 천마도다라는 거. 천마도. 천마도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무덤 이름을 천마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총은 무덤 총자인데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면 당연히 어때요? 선덕여왕릉, 김유신묘 이렇게 부르겠지. 그런데 그게 모르니까 어때요? 그래서 무덤 총자를 써서 호우 총, 천마 총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어쨌거나 자, 그러다가 신라가 통일 직전이라면 이제 무슨 강력을 차지해야 돼? 한강력을 차지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무덤 형태는 뭐라고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러다가 추가 매장이 된다 안 된다, 남아있는 부장품이 있다 없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다가 통일하면서 이제 통일 후는 자, 불교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뭐 한다고요? 화장한다 그랬어요. 화장한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무왕이고. 그는 동해 용이 되어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했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니까 아들이 너무 감사해서 절도 지었다 그랬죠. 그 절을 지은 사람은 처음에 시작한 삽을 뜬 사람은 문무왕이지만 완공된 건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건 아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슨 사? 감은사. 감은사는 흔적만 남아있고요. 중요한 건 뭐가 남아있죠? 탑이 남아있죠. 그래서 감은사지라고 하죠. 지자는 무슨 뜻이야? 흔적만 남아있다는 뜻이야. 우리가 불국사지라고 하지 않잖아. 그냥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하잖아. 왜 그래요? 불국사는 지금도 있으니까. 그래서 감은사는 지금 없잖아. 흔적만 남아있잖아. 그래서 감은사지 뭐라고? 3층 석탑. 아, 신라가 3층 석탑을 처음으로 쌓는 게 언제라고요? 감은사지 3층 석탑이에요. 그래서 요건 사이즈가 어때요? 커요. 좀 커요. 10m가 넘어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인 이중기단 위에 3층 석탑. 비례미, 조화미, 균형미를 자랑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완벽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살짝 줄여요. 10m 살짝 안쪽으로 9점 몇 미터로 줄이고 완벽한 비례미, 조화미, 균형미를 자랑하는 게 뭐라고? 그게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이에요. 불국사 3층 석탑.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탑?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탑.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장법은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한다. 문무왕, 수중릉 대표적이다. 그 대왕님이 묻힌 바위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대왕암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리고 굴식 돌방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성덕대왕릉, 김유신묘, 괴릉, 원성왕릉으로 추정되는 게 괴릉입니다. 괴릉은 특히 또 뭐야? 문인석, 이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몽따주가 얼굴이 어딜 닮았다고요? 수염 많고 이래서 뭐야? 서역 계통, 영향을 받았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뜬금없는 사람이 있죠. 누구야? 김유신이야. 우리가 이제 무덤에도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조선시대 가면 나오잖아. 능, 원, 묘 그러잖아. 능, 원, 묘 세 가지 이름으로 다 불렸던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사도세자야. 사도세자는 알잖아. 능은 뭐야? 왕릉이잖아. 그래서 능은 왕릉이니까 왕과 왕비의 무덤만 왕릉이잖아. 원은 뭐라고요? 왕자, 공주, 뭐 세자빛 이런 사람들의 무덤을 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일반인들의 무덤 그 미아는 뭐야? 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사도세자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세자 신분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 폐서인이 된 거지. 세자에서 강등된 거지. 그냥 일반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야?
수은묘라고 했어요. 수은묘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수은묘라고 했다가 아들이 어때요? 아빠를 그냥 묘라고 냅둘 수 없잖아, 정조가. 그래서 어때요? 수원, 화성으로 이장을 하죠. 그리고 뭐로 바꿨어? 땡땡 원으로 바꿨어요. 그게 혈융원이라는 거야. 자, 그러다가 대한제국 수립한 이후에 대한제국이 수립된 황제는 자기 4대 조상까지를 황제로 추존을 하게 돼 있어요. 뻔하잖아. 아니, 우리 해봤잖아. 해동 육룡이 나라샷 생각해봐. 왕도 마찬가지잖아. 해동 육룡 누구야? 용비어천가. 누가 세종이 자기 아빠 누구야? 태종과 할배 누구야? 태조. 그리고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그래서 여섯 영웅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 4대조는 황제로 모셔야 되거든요. 추존해야 되거든요. 이게 4대조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봐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버지 제사를 모시러 가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에 휴강이야. 자, 좋겠다. 왜 이렇게 영어 휴강할 때 되게 좋아하다가 한국사 휴강하니까 표정이 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한국사는 꼭 해야 되니까 경주로 와. 자, 우리 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같이 하자. 제가 추석에도 못 가고요. 설에도 못 가요. 특감 때문에. 그래서 꼭 가요. 아버지 제사는 꼭 가요. 네, 그거는 자, 태용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태용은 나라를 지키고 난 가정을 지키고 자, 오빠는 예비군 훈련 갔다 오고 어쨌거나 그래서 봐봐. 부라는 명칭이 있지. 아버지. 또 뭐야? 할아버지. 조부라는 명칭이 있지. 그 다음 뭐 했어? 증조이가 있지. 그 다음 뭐가 있어? 고조가 있지. 그 위로는 뭐야 다? 그냥 할아버지지. 그냥 할아버지 선조잖아. 그럼 당군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명칭이 있는 게 몇 대조까지 있는가요? 4대조까지. 그래서 4대조까지는 추존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황제로 추존된다고. 누가? 사도세자가. 그래서 무덤 이름이 이제 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융릉이 된다고. 그래서 수은묘로 출발해서 혈융원이 됐다가 융릉. 정말 인생처럼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사도세자거든. 그러니까 야, 최초의 질문을 다시 돌아왔어. 김유신 여기 낄 군번이 아니잖아. 우리 딱 자꾸 군대 얘기한다. 예비군을 갔다 왔다니까 여기 낄 군번이 아니잖아. 여기 끼면 안 되지. 이거 별들이 노는 데인데. 이 사람 별이 아니잖아. 근데 왜 끼었을까? 얘기했잖아. 김유신은 죽은 다음에 뭐로? 왕으로 추존된다 그랬어. 흥무대왕으로 추존됐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무덤도 어떻게 만들었겠어? 왕릉급으로 만든 거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경주 가면 흥무초등학교가 있다고. 김유신 초등학교라니까. 얘기했잖아. 화랑초등학교, 뭐 신라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다 있어요. 계림중학교, 계림고등학교 다 있어요. 계림은 경주 김씨라고 그랬잖아요. 참 경주 애들 이런 거 잘하는데 이거 굳이 뭐 책으로 봐야 되냐. 우리 주변에 다 있는데 뭐 이런 게 경주 출신. 저 경주 출신 그 후배 공무원 준비생들 많이 봤어요. 여러 명 봤어요. 다 합격했어요. 네. 여러 명 봤는데 다 합격했어요. 올해도 합격했다고 지난달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그랬어요. 밥 먹고 수다 떨고 합격생의 그 관심사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야. 아니 뭐 사회 현상이라든가 그때 뭐 이슈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거 있어. 자기는 막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던 선생님인데 막 인터넷에 지금 저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뭐 물어볼 데가 없잖아.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알잖아. 그래서 내가 한 1시간 넘게 이제 썰을 풀어서 배경 설명부터 시작해서 쫙 다 설명해 줬지. 아, 그랬구나. 그리고 돌아가고 연락이 없어. 이제 걔는 서울시하고 경주시를 다 합격했거든. 그래서 너무 좋겠죠. 그래서 날 만난 이유가 선생님 서울에서 정착을 할까요? 경주에서 정착을 할까요? 이걸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밥이 먹고 싶었겠지. 어쨌거나 그래서 한참 수다 떨고 얘기했어요. 경주 출신들 유리합니다. 다시 자, 힘내자 후배들아. 자 다시 자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골식 돌방무덤인데 특히 김유신묘 대표적이죠. 성덕대왕릉 뭐 다 괴능도 마찬가지지만 뭐한다? 무덤 둘레 뭐한다? 둘레돌. 12지 신상을 조각한다. 이게 신라만의 독특한 양식이고요. 이런 스타일들이 이제 무슨 시대? 고려와 조선시대로 계승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김신묘 봐봐요. 뭐랑 거의 비슷해요. 저기 왕릉, 조선시대 왕릉하고 보면 어때?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김신묘 무덤 주변에 이제 소나무가 정말 멋졌는데 한번 불탔어요. 올라당 불타가지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입니다. 발해 시험 나올 게 많죠. 발해는 뻔하죠. 나오면 뭐라고요? 고구려 아니면 뭐야? 당나라. 그러니까 발해는 고구려 영향 받은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 당나라 영향 받은 당연히 있겠지. 그 대표적인 게 또 뭐라고요? 무덤이에요. 그럼 뭐야? 우리 구별을 해야 되는 거지.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오래 산 아저씨 있잖아. 누구야? 문왕. 문왕의 둘째 딸 누구야? 정혜공주. 넷째 딸 정효공주. 얘네들은 모두 달라. 무덤도 달라. 그래서 자, 첫 번째 위치. 제일 시험 잘 나오는 건 뭐야? 순서대로하면 정혜공주 무덤 뭐라고요? 고구려라 그랬잖아요. 그지? 정혜, 여의 고구려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지?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거 했어요. 촬영이 안 돼서 그렇지 했단 말이야. 우리 현장에서. 자, 그래서 정혜 고구려. 고구려 개성이니까 당연히 무덤 명칭 뭐야? 굴식 돌방 무덤이고. 그리고 천장의 구조가 뭐라고요? 조금씩 모서리가 줄어드는 모주림 구조. 우리 교재 왼쪽 날개 있죠, 그죠? 천정이. 자, 우리 지금 교실은 모주림 구조다. 왜 X야? X지. 이게 무슨 모주림 구조야.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딱 마감을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모주림 구조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서 좁아지는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밑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사각형과 마름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렇게 콘헤드처럼 이렇게 좁아지는 거야. 콘헤드처럼. 콘헤드. 왜 이게 머리? 이게 뭐라고요? 이게 모주림 구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정혜공주 무덤은 고구려 계통이니까 고구려 영향을 받은 아주 힘찬 생동감 있는 뭐야? 돌 사자상이 정혜공주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육정상 고분군에서 발견됐다는 거. 육정상 고분군 외워두셔야 됩니다. 동모산에서 거기서 보기에 바로 보이니까 육정산. 자, 반면에 벽돌무덤, 중국 당나라 영받은 게 벽돌무덤이잖아요, 그죠? 누구야? 정효공주. 이 누나는 뭐라고요? 용두산 고분군 써두셔야 되고요. 용두산 고분군이고요. 이 누나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래, 도교 사상 반영하고 뭐가 있어요? 벽화가 있다는 거. 벽돌무덤은 벽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벽돌무덤에도. 예. 그러면 벽돌무덤에 벽화 있는 건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공주, 송산리, 육호분. 자,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없다 그랬어요. 기억나잖아요. 너무 붉고 푸른 너무 예쁜 벽돌들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렇게 예쁜 벽돌로 쌓아놓고 굳이 따로 벽화를 그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벽화가 없다 그랬고요. 반면에 송산리 6호분에는 벽화가 있어요. 그래서 백제무덤에서 송산리 6호분과 능산리 1호분의 벽화가 있는데 딱 두 점이 나왔어요. 내용은 똑같은 뭐라고요? 사신도 벽화라 그랬어요. 발해 정효공주 무덤에도 뭐가 나온다? 벽화가 나옵니다. 당나라 문화에 영향받은 거고 불로장생의 도교적 사상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 위가 탑의 양식. 무덤 위를 탑 스타일로 만든 거. 요건 발해 양식입니다. 독특한 발해 양식입니다.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공통점 당연히 있겠죠. 두 군데서 다 뭐가 나온 거야? 묘지가 출토된 거야. 묘지. 묘지는 묻힌 사람의 생애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걸 묘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묘지고 밖에 세워놓으면 이게 묘비가 되는 거지. 묘비, 묘지 기능은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뭐 나온다? 대흥, 보력. 나온다 그랬죠. 그죠? 대흥, 보력. 그래서 뭐야? 황제를 칭했다. 대흥, 보력 이런 거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드물지만 그림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돌무지 덧널무덤이라든가 골식 돌방무덤 그 다음에 모주림 천장구조 이런 거는 그림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 탑입니다. 자, 3구의 건축 먼저 볼게요. 자, 고구려 궁궐 안압궁 장수왕이 평양에 세웠다. 안압궁. 자, 안압궁과 함께 있는 산성 뭐라 그랬어? 대성산성이 있다 그랬어. 하지만 평원왕 때 옮긴다 그랬죠. 무슨 성으로 옮긴다 그랬어? 장안성으로 옮긴다 그래서 장안성으로. 기억해야 돼. 외워야 돼. 그래서 오늘날 평양시가지는 무슨 성이다? 장안성이야. 오늘날 평양시가지는. 자, 백제는 7세기 무왕이 뭐라고요? 미륵사. 자, 중요한 건 미륵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익산. 좋았어요. 익산. 익산을 세 글자로. 이익산 죽는다. 익산 세 글자로 금마저. 그럼 거기 뭐가 있었어?
그렇지. 고구려국 보덕국이 있었잖아. 누구? 안승. 보덕국을 만든 사람. 문무왕. 없앤 사람. 신문왕. 기억하셔야 됩니다. 익산. 그리고 1970년대 초반에 그 수출 자유지역 선정된 곳도 마산, 익산 수출 자유지역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귀금속으로 유명하죠. 익산. 예. 익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무왕은 익산으로 천도를 시도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바로 무왕입니다. 무왕은 선화공주와의 러브스토리로도 유명한 사람이 무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왕은 신라가 너무 부러웠던 거지. 신라가 왜 부럽죠? 6세기 신라가 잘 나가잖아. 근데 마침 그 무렵에 신라 진흥왕이 만든 절이 뭐야? 황룡사지. 아, 생각을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과론으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신라가 잘 나간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뭐야? 절 부처님입니다. 황룡사라는 절을 짓고 신라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도 뭐 하자? 더 큰 절 짓자. 3탑, 3금당. 그래서 탑이 몇 개라고요? 3개. 그러니까 통일하면서는 탑이 이제 쌍탑 형식이 유행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전엔 탑이 하나고요. 통일하면서 이제 쌍탑이잖아요. 뭐야? 불국사도 보면 다보탑과 석가탑이잖아요. 그리고 가문사지 석탑도 2개거든요. 쌍탑 형식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야? 탑이 몇 개? 3개라고. 그 중에 한가운데는 뭐야? 황룡사처럼 뭐야? 목탑을 크게 만든 거야. 그리고 동탑과 서탑인데, 목탑은 당연히 불탔고, 동탑은 완전 무너져가지고, 어때요? 다행이고. 서탑이 어때요? 그냥 무너질 거면 다 무너지지. 무너지다가 일부가 남아있었는데, 일본 놈은 이거 어때요? 시멘트로 발라버린 거죠. 일본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이 문화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의 가치를 아니까 많이 훔쳐간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야만적으로 시멘트를 발라버린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뭐야? 그게 국보 11호라고. 해체하고 복원이 완성됐다고 지금. 그래서 7층 높이로 복원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무왕이라는 거 7세기 무왕의 중흥의지를 보여준다. 백제를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다음 신라는 황룡사. 6세기 무슨 왕이야? 진흥왕의 팽창의지 보여주는 거고 황룡사만 알면 안 되고 황룡사의 뭐야? 9층 목탑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무슨 임금 때? 선덕여 왕 때. 누구의 건의로? 자장의 건의로. 누굴 초청해서? 백제 아비지 초청해서 만들었고 언제 불탔다? 몽골의 몽골의 3차 침입 때 불탔다. 외우긴 좋아요. 몽골 애들이 보통 우리 1차는 뭐야? 밥 먹잖아. 회식 가면 2차는 노래방 가지. 3차는 뭐야? 캠프파이어를 이렇게 MT가 산다고 3차는 캠프파이어 하는 거야. 그지? 캠프파이어한테 어때요? 장작 쌓기 귀찮지 않니? 어때요? 80m 높이로 거의 장작이 쌓여져 있잖아. 몽골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 야, 질러! 먹으면 어때요? 술도 취했겠다. 뭐 확 질러서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왕게임도 하고 재밌었겠지. 어쨌거나. 그래서 캠프파이어는 몇 차? 3차다. 몽골 애들이 3차 때 불질렀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실험 말고요. 다시. 그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탑입니다. 탑 공부할 때는 고구려가 제일 고마워요. 고구려는 목탑 중심이고 현존하지 않아요. 자. 탑은 원래는 스투파라 그랬고, 탑은 왜 만드는 거다? 탑의 기능은 뭐라고요? 무덤이다. 명심해야 돼. 탑은 무덤이에요. 뭘 복원한다? 부처님의 사리를 복원하는 곳이니까 이건 무덤이라고. 그래서 기능이 무덤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중국 아이들 주로 뭘 만들어요? 전탑을 주로 만들어요. 중국 아이들은 전탑을 주로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주로 어떤 탑을 만들어요? 우리는 석탑을 주로 만들어요. 일본 아이들은 뭘 만들어요? 목탑을 주로 만들어요. 목탑은 특징이 뭐예요? 되게 화려하지 않을까요? 나무니까 깎기가 얼마나 좋아. 가볍죠, 근데. 가볍고 화려하다. 석탑은 어때요? 좀 무거운, 진중하다. 장중하다. 무겁다, 이렇게 말해서 장중하다. 하지만 어때? 이건 또 어때요? 복잡하기 힘들지 뭐야? 간결한 게 특징이에요. 전탑은 뭐야? 벽돌을 쌓아서 만든 거야. 그냥 뭐 중국스럽다, 우중충하다, 뭐 이렇게 특징이. 자, 그런데
고구려는 주로 목탑이었기 때문에 현존하지 않는다는 거 정말 다행한 일이고, 백제는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앞에 뭐라고 써야 돼?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그림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때요? 간결하지 않죠. 복잡한 양식이죠. 뭐라고요? 목탑 양식입니다. 반면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석탑 양식이 확실하죠. 간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써야 돼요? 평제탑이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평제탑. 백제를 뭐 했다? 평정했다라고 소정방이라는 놈이 새겨놨어요. 문화재 파괴범이죠. 나쁜 놈이죠. 중국스럽다. 이제 낙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예.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글 낙서를 볼 수 있다. 아, 진짜. 요새는 그 스페인의 순례자길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 가톨릭 신자들 그 순례자길이 굉장히 이제 로망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가도 한글 낙서를 어김없이 많이 볼 수 있고, 특이한 건 남들이 낙서하지 않는 좀 성스러운 데 있잖아. 거기도 한글 낙서는 어김없이 있다. 그래서 예. 훌륭하다. 흔적을 남겨야지. 역사 공부를 훌륭하게 하신 분들이죠. 자, 분황사, 신라는 분황사 모전석탑. 외워야 돼. 모전이잖아. 왜? 그러니까 전탑을 뭐 했다? 모방했다. 전탑을 모방했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우리말은 석탑이야. 그러니까 돌을 뭐처럼 잘라서 벽돌처럼 잘라서 쌓은 탑. 분황사 모전석탑. 자, 분황사 누가 만들었어? 선덕여. 자, 되게 슬픈 이름이라고 했죠. 향기 날 분자, 황제 황자. 우리 황제도 향기 난다. 이런 슬픈 이름. 예. 선덕 누나는 영묘사라는 절도 만드셨어요. 분황사, 영묘사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황룡사 우측목탑 선덕 여왕 때 자장건의로 백제 아비지 다 말씀드렸고, 몽골 삼체시대 때 불탔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탑이 뭔지 황룡사에 대해서도 쭉 정리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황룡사에는 또 신라의 보물이 뭐야? 장육존상도 있고요. 자, 남북극 갑니다. 토요신라의 특징, 이중기단 위에 3층 석탑이다. 자, 가문사의 3층 석탑과 불국사 3층 석탑. 다른 말로 석가탑. 중요한 거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줄여서 뭐? 다란이경. (8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이건 목판이야. 금속 활자는 뭐예요? 가장 오래된 건 뭐? 직지고. 그 전에도 있었다고 하죠. 뭐? 상정, 고금, 예문. 자, 고려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 불국사 3층 석탑, 다부탑. 둘 다 어디 있다고요? 불국사에 있는 겁니다. 그죠? 불국사 대웅전 앞에 있는 거죠. 예. 가문사지 3층 석탑. 그 다음에 전남 구례 화엄사에 사자 4마리가 탑을 머리로 받치고 있어요.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도 있습니다. 다음에 특징이 뭐라고요? 3층 석탑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신라 하대가 되면 다양한 변화인데, 양양에 가면 진전사지 3층 석탑. 얘는 딱 그림을 봐도 알지만 기단과 탑신의 부조로 불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자, 신라 하대 하면 뭐 생각나야 돼? 승탑. 선종 유행하니까 승탑이 생각나야 된다 그랬잖아. 뭐라고?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제일 대표이지. 쌍봉사, 철감선사 탑, 팔각 원당형. 그리고 3층 석탑은 3층 석탑인데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 특징은 탑신. 기단과 탑신의 부조로 불상이 조각되어 있다. 이런 거 표현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림으로도 익혀두셔야 되지만 말 표현을 익혀두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다음 페이지. 황룡사 구축목탑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요. 통일신라의 승탑과 탑비 갑니다. 신라만의 선종이 유효합니다. 지방 호족들의 정치적 영향이 강화되면서 자, 선종과 밀접한 관련된 건 뭐라고요? 호족입니다. 승탑, 승려들의 사리를 보존하고요. 팔각 원당형입니다. 기본형의 쌍봉사, 철감선사탑.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탑비, 승려 일대기를 그린 게 탑비입니다. 진감선사비, 낭의 화상비 이런 게 있습니다.
왼쪽에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보시면 알겠지만 팔각이고요. 원당이 뭐예요? 원당, 원기둥 이런 뜻입니다. 원기둥인데 각이 8개다. 그래서 팔각 원당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통일신라의 건축 불국사부입니다. 자, 불국사, 이건 불국사만이 아니라 통일신라에서는 건축이나 주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남아와 같은 관등을 받기도 했다. 이거 기출문제 선지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남아는 몇 등급 한 번 더 하자. 대남아가 10등급, 남아는 11등급. 12등급은 뭐지? 대사지. 그래서 신라는 중위제가 기억나요? 중위제가 6등급 아찬과 10등급 대남아, 11등급 남아. 이렇게 중위제가 있었죠. 기억나야 돼요, 그죠? 예. 중위제. 그래서 아찬은 4중 아찬까지 있고 대남아는 9중 대남아. 그 다음에 그냥 남아는 7중 남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육두품 이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중위제가 적용되었다라는 거. 중위제. 여러분 이런 표현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꾸 반복을 해드린 이유가 익숙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중위제 이런 표현은 여러분이 공부했던 고등학교 수능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이기 때문에 공시 공부를 안 하면 이걸 들어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하시는 분들 처음 이렇게 특히 이과라든가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낯설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그래서 익혀두셔야 됩니다. 특징 불국사는 불국토 이상을 조화와 균형 감각으로 표현한 사원으로 목조금은 임진한테 불타 없어버렸으나 석조물과 기단 지금까지 남아있죠.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청운교, 백운교 오른쪽 137쪽에 그 돌 계단 이름 뭐라고요? 밑에가 청운교, 위로 올라간 뭐야? 백운교 이렇게 올라간다. 이걸 브릿지라고 만든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불국, 부처의 나라로 들어갈 때는 뭐야?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계단을 이름을 뭐로처럼 지은 거야? 다리처럼 이름을 지은 거야. 이 다리를 건너가면 이제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불국입니다. 자, 다시 136쪽 본문 들어와서 정문 돌계단으로 직선과 곡선을 조화, 축되는 자연에서는 인공적으로 맞추어 자연과 인공을 연결, 그 다음에 복잡하고 단순한 좌우 누각의 비대칭, 간서가 날씬한 석가탑과 복잡하고 화려한 다보탑, 대련전 균형 감각. 근데 청운교 벽이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안 가봤어?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납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빙 돌아서 들어가잖아요. 돌아서 딱 들어가면 이제 다보탑, 석가탑 있는 거예요. 안 가봤구나. 가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 제정신으로 갔어야지. 술을 먹고 가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어디서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올까 그 생각하고 가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가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경주 가서. 뭐 김밥? 경주에 맛있는 게 어딨어. 황남빵? 경주빵? 예. 자, 예. 제가 경주 사람이지만 참 안타깝죠. 자, 도시락을 싸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네, 아니면 그냥 맥도날드 가시는 게 나아요. 전 세계 어디나 통일된 맛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 전라도 가면 다 맛집이나 아무 데나 들어가도 맛집인데 경상도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석굴암이죠. 인공 석굴입니다. 석굴암은 네모난 전실. 외워야 돼. 네모난 전실과 둥근 주실이야. 왼쪽에 그림 봐봐. 네모난 전실과 둥근 주실이야. 그러면 부처님은 어디 계신지 알겠죠? 전실에 있겠어요? 주실에 있겠어요? 주실에 있겠지, 당연히. 천원지방이라 그랬잖아. 하늘은 뭐라고요? 하늘은 뭐야? 하늘은 뭐 한 거야? 둥근 거야. 땅은 네모난 거야. 부처님은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깨달으신 분. 하늘이잖아. 그럼 어디 있어야 돼? 둥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천원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석굴암 네모난 전실과 둥근 주실이고 두 공간을 좁은 통로로 연결하고 있는데 주실의 천장은 둥근 돔으로 꾸며졌고요. 아름다운 비례의 균형이.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인공 석굴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공 석굴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인공 석굴. 자, 안압지라고 외우면 안 된다 그랬죠. 이제 뭐라고 외우란다 그랬어요? 동궁과 뭐? 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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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월지. 동궁은 뭐야? 동궁. 동궁은 세자, 태자가 사는 곳을 뭐라고 해요? 동궁이라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
왜 동궁이라는 데서 동쪽에서 궁궐을 만들었다고? 왜? 동쪽이 뭘 상징하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니까 미래 권력을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동궁, 사극 보면 세자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가? 동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궁과 월지, 하나째 연못, 인공섬, 구름과 건물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꾸며졌고요. 정말 예쁩니다. 밤에 가면 더 예쁩니다. 특징 연못 쪽으로 건물을 돌쪽에서 연못을 잘 볼 수 있게 만들었고 다른 방향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도 변화 있는 경관을 이루게 합니다. 마늘 유물이 발굴돼서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 침각하게 안압제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 붙여졌죠. 조선시대. 그래서 가본 사람은 아는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막 꾸불꾸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느 지점에 서도 이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어느 지점에 서서 보더라고 이 전체가 다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또 여기로 좀 더 무한히 이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사이즈가 아직 크진 않은데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게 굉장히 잘 만든 겁니다. 요거의 모델이 된 건 뭐라 그랬어요? 부여에 궁남지 궁궐 남쪽에 만든 연못 궁남지 기억나잖아. 백제 궁남지 백제할 때 했거든요. 나 혼자 했나봐. 우리 책이 있으면 죽는다. 찾을까 보다 진짜. 안 찾을 거야? 했어요. 그죠? 우리 증거가 다 남아있어. 태용은 또 전 예비군 갔다 왔습니다. 아니거든요. 너 예비군 가기 전에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두셔야 되고요. 난 불국사 석굴암 너무 시험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 정리해놨어요. 자, 경덕왕 때 김대성이 창건하기 시작했다. 완성은 무슨 왕 때 했다? 대궁왕 때 했다. 불국사하고 석굴암 다 똑같아요. 한 번만 읽어 보시죠. 특히 불국사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읽어봐야 돼. 불국산 석굴암 같은 서기 750년 경덕왕 때 김대성이 창건한 714년 해궁왕 때 완공했다. 신라의 그린 불국, 말 그대로 부처의 나라, 이상적인 피안의 세계. 옮겨놓은 것으로 법화경에 근거한 석가모니 불국. 사바세계와 무량순에 근거한 아미타불도 있고 극락세계면 화엄액을 비로전압을 연화전했다. 그러니까 뭐 있어? 부처님들이 어때요? 다 모여있는 거죠. 부처님들이 다 모여있지. 왜? 여기는 어디니까? 불국이니까. 여기는 불국이니까 부처님들이 다 모여있는 거야. 불국사가 엄청 큰 거 아시죠? 거기 보면 우리는 대웅전만 보지만 그 주변에 어때요? 다 있단 말이야. 엄청 크다고. 지금 불국사도 큰데 이게 실제 원래 절에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훨씬 더 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만 부처님들이 다 여기 있는 거야. 자, 불국사 건축 구조 크게 두 개의 부여. 하나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청운교, 배웅교. 우리가 주로 가는 거야. 자하문, 범영루, 자경루, 다보탑, 석가탑 모시는 구역. 이게 우리가 주로 보는 요 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칠보교, 연화교, 안양문 등이 있는 이런 구역도 있습니다. 극락전에 누구 모시고 있겠어?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있겠지. 기억나죠, 그죠? 예. 했잖아. 지난 시간에 그거 프린트 들고 했잖아요, 그죠? 불국사 전면에 발할 때 웅장하고 독특한 석조 구조는 당시 창건한 8세기 유물이고 목조 건물 임진한테 볼탔고요. 60년대 복원한 겁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석굴암도 한 번만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해 건축은 수도 상경에 당의 장안성을 모방해서 외성을 쌓고 남북으로 넓은 주작대로를 내고 그 안에 궁궐과 사원 건축합니다. 자, 이거 주작대로 만들고 어디 양받은 거라고요? 당 예양받은 거고. 그 네모 반듯반듯하게 보이죠, 오른쪽에. 이런 걸 뭐야? 조와 방을 나누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최근 기출문제 나온 적 있죠? 조와 방을 나누었다. 이런 거. 특히 주작대로는 길의 폭 넓이가 110m가 넘거든요. 굉장히 큰 길. 왜 주작이라고? 남쪽으로 낸 큰 길 주작이라고 한다. 주작은 도국에서 네 방향을 지키는 신중에 붉은 새에 해당한다. 그죠? 그 다음에 온돌장치는 어디 양받은 거다? 고구려 양받은 겁니다. 탑은 영광탑이라 부르는 5층 전탑이죠. 자, 5층 뭐라고요? 전탑. 전탑은 봐봐. 전탑은 어디 거라고요? 당나라에 양받은 겁니다. 여기 이제 1980년쯤에 이제 발견됐는데 어느 나라 탑인 건 맞아요? 발해 탑인 건 맞는데 발해 탑인데 어디 양받은 거다? 당나라에 양받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 발해 탑 온전히 거의 남아있는 게 뭐야? 영광탑만이 거의 온전히 남아있어요. 무덤탑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발해 불교 문화재로는 부처 두 분 나란히 앉아 계시는 뭐야? 이불병좌상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납니다. 이불병좌상, 그 다음에 영광탑, 그 다음에 돌사자상, 또 발해 석등, 뭐 이런 거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주제고요.
다음에 상경 용청부 평면도는 당나라에 양받았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138쪽 갑니다. 불상. 자, 불상은 고구려 먼저 볼게요. 연가 7년명 금동 열의 입상인데, 연가 7년이라는 뭐가 새겨져 있는 거야? 연호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가 7년이라는 연호가 새겨진, 이름이 새겨진 금동 열의 입상입니다. 서 계시죠? 예. 두꺼운 의상과 긴 얼굴, 중국 북조 양식이죠. 강인한 인상, 은은한 미소, 독창성인데 두꺼운 의상이에요. 왜? 추우니까 옷이 두꺼워야 되겠죠. 북조 양반, 고구려는 주로 북조 양반다 그랬잖아요. 백제는 서산마의 삼존불 보세요. 왼쪽에 그림 봐봐요. 서산마의 삼존불. 이게 별명이 뭐죠? 그 유명한 살인미소의 원조 백제의 미소입니다. 근데 부처님 보면 좀 이상해요.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간밤에 라면을 한 5개를 드시고 깨달은 그런 표정이죠. 일명 태용불상. 태용이랑 많이 닮았어요. 그죠? 예. 예. 인상이 좋으시죠. 굉장히. 예. 근데 부드러운 자태 온화한 미소라고 하는데 이걸 백제의 미소라고 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부처님이 혹시 옛날에 세계사 책 보신 분들 알겠지만 부처님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정말 해골바가지 그 자체거든요. 해골바가지 그 자체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참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왜 이런 불상을 만들었을까? 인도 부처님은 해골바가지라니까. 완전 미라 같다니까. 근데 그런 불상은 어때요? 만들면 일반 백성들이 어때요? 무서워 보이지 않나요? 가까이 가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불상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푸근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푸근하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 친근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 앞에 분식집 아주 친근한 아줌마, 그죠? 예. 막 이렇게 배고프다 그러면 막 2인분을 달라 그랬는데 막 3인분 같은 2인분 주는 아줌마. 그래야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기가 좋거든. 그래서 삼국시대 불상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아프리카 가면요, 예수님을요 흑인으로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을 흑인으로 만들어.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해주신 분인데, 근데 그 백인들이 어때요?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 모든 걸 다 빼앗았잖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 백인들이 왔을 때 우리는 땅과 금이 있었고 걔네들은 십자가밖에 안 가지고 왔잖아. 근데 기도합시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우리 손에는 십자가만 들려있고 우리의 땅과 금은 다 쟤네들이 다 가져가 있더라.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의 주장이야. 틀린 말 아니잖아. 지금도 아프리카 수없이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건 다 누구 때문이야? 백인 제국주의자들 때문이야. 지들 멋대로 어때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국경선이 정말 골 때리잖아. 경도, 위도로, 직각으로 쫙쫙 잘려있다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아프리카는 뭐, 강들이, 야, 우리 직각으로 가자. 막 이렇게 하고, 산맥도 막, 직각,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제국주의자들 그들의 편의에 따라 이렇게 막 자른 거거든. 그러니까 같은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 다른 나라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 비용을 지금 유럽이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전 생기고 갈등 생기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유럽으로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난민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인문학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래서 삼국시대 불상 이렇게 만 베리석불입상도 마찬가지야. 다 이렇게 만들어. 신라 베리석불입상도 푸근한 자태, 부드럽고 은은한 미세. 꼬드기는 거야. 가까이 와, 이리 와, 이리 와. 나 믿으면, 나랑 친하면 극락 갈 거야. 이렇게 꼬드기는 거라고. 예, 이게 삼국시대 불상. 그런데, 자, 공통적으로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 얘기했죠. 이게 무슨 신앙이야? 미륵신앙이야. 그래서 미륵신앙이 확산된 것과 관련되고, 일본 고대문화에 영향을 끼쳤고, 탑모양을 쓴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도 있고, 삼산강. 관이 3개로 쪼개진 게 삼산관이에요.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도 있습니다. 자,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은 삼국 모두 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영향을 끼칩니까? 일본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 외워야 됩니다. 미륵신앙은 언제 유행한다고요? 삼국 말기에 유행합니다. 삼국 말기에. 신라 하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삼국 말기입니다. 물론 신라 하대도 미륵신앙이 어때요? 유행하겠지.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 거야? 궁예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근데 삼국 말기부터 유행했다. 자, 남북국은 통일시라 석굴암 본전불. 우리가 다 알잖아. 아까 봤잖아. 앞에 페이지에서. 석굴암 본전불 보세요. 137쪽에. 자,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잖아. 137쪽 그림 본문에.
웃지 않죠. 근엄한 표정이죠. 완벽한 몸에 팔등신 자랑하고 있죠. 왜 웃지 않을까 더 이상. 이제는 무슨 권이 강화됐어? 왕권이 강화됐지. 더 이상 해프게 웃음 날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요? 근엄이야. 꿇어. 형이야. 꿇어. 안 그러면 죽어. 뭐 이런 거지. 왕권 강화를 보여준 게 바로 이 석굴암 본전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시 138쪽 돌아와서 석굴암 본전불과 보살상, 토이신라 불상주의 최고의 불교 이상세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요. 본전불은 균형 잡힌 모습과 사실적 효과, 보살상도 사실적인 조각입니다. 발에는 흙을 구워서 만든 전불, 이불, 병자상 왼쪽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상경, 동경, 절태도 발견됐고요. 고려왕실 계승했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조각, 토이신라는 무이라왕의 귀부, 거북 조각, 그리고 이수, 용조각, 생동감, 사실미. 무이라왕은 무덤가에 귀부와 이수가 있습니다. 김유신묘의 둘레돌 12신상 사실미, 불국사 석등과 쌍사자. 자, 불국사에도 석등이 있고 법주사에 가면 쌍사자 석등이 있어요. 법주사, 쌍사자 석등, 단하고 균형 잡혔다. 발에는 벽돌, 기와무늬, 이게 고려의 양이고요. 석등, 발의 특유의 웅장함을 발의 석등도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예는 외웁니다. 요거 외웁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가장 오래된 동종 뭐라고요? 상원사 동종. 성덕왕 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종. 우리가 가장 걸작으로 꼽는 종이 뭐라고요? 성덕대왕 신종. 다른 말로 봉덕사종. 다른 말로 에밀레종. 종 칠 때 에밀레라 에밀레라. 왜? 애기를 집어넣었다는 썰이 있잖아요. 아, 또 몰라. 이 에밀레종을 만들려고 하는데 종이 계속 깨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해서 이거 그냥 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정성으로 만들어. 시주를 얻으러 갔다고. 근데 어느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시주하라고 하니까 그 엄마가 중을 향해서 비웃듯이, 아니, 보시라고 스님, 우리 집에 뭐 시주할 게 있겠냐고 등에 업고 있더니, 뭐 이 얘기란 모를까.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부정이 타서 계속 종이 안 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애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집어 넣어가지고 종을 만드니까 비로소 종이 돼갖고. 그 종을 칠 때마다 그 애기가 엄마 너 돌아왔니? 입 조심 좀 하지. 에밀레라. 엄마 너 때문이야. 뭐 알잖아. 너 때문이야. 뭐 요새 유명한 그 음성 파일 있잖아. 그 큰엄마가 조카한테 너 때문인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몰라도 돼. 몰라야 된다. 그런 거 있어. 예, 맞아요. 야, 하지 마. 몰라야 돼. 예. 회지 많은 걸 알고 있네. 예. 하여튼 그래서 에밀레종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맑고 장중한 소리와 비천상으로 유명합니다. 국립경주중앙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예. 저는 갈 때마다 가서 봅니다. 종을 치지 않기 때문에 보기만 합니다. 근데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그 안에 종 밑에를 들어가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가지.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아놨다고. 호심 생기잖아. 종 겉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 종 속은 어때? 한 번도 본 적 없죠? 저는 봤잖아. 어떻게? 박물관에 가는데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경비하시는 분들 있잖아. 더 못 들어가게 하잖아. 언제 가야 되는 줄 알아? 폐장할 무렵에. 폐장할 무렵에 가면 또 여름은 너무 밝아서 또 안 돼. 지금쯤이 좋아. 폐장할 무렵에 가면 알지?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긴장이 다 풀어지지. 경계가 소홀해지지. 그리고 종이 크잖아.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곳으로 딱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계석을 넘어가.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정말로 전투를 봤잖아. 별거 없더라고. 별거 없는데 겉에는 들키면 내 달리기 잘해. 걱정 마. 학교 다닐 때 경찰하고도 달릴 수 있겠어. 그래서 겉에는 되게 화려하게 해놨는데 안에는 그냥 되게 거칠게 이렇게 마감을 해놨더라고. 별게 없구나. 역시 보고 나면 별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거나 외우셔야 됩니다. 성덕대왕 신종. 그 다음에 발의 자기를 가볍고 광택이 뛰어나서 당나라에 수출했다. 발에 특산물 할 때 솔빈부의 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익혀두셔야 됩니다. 발의 경제 문제가 요새 자주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회화, 문학, 음악인데 이거 먼저 외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야 대부분. 자, 서예, 블라블라. 당연히 어때요? 학문 연구하다 보면 서예도 발달하겠지. 삼국시대 광개토대왕릉 빔을 운반한 서체고요. 자, 한 사람 외울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김생 외워야 돼. 김생 외워야 돼. 혹시 들어봤나? 신품 사현. 신품. 신의 작품이란 뜻이야. 누구야? 유신과 사년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될 사람 나와. 누구야? 최후.
최후가 그냥 날라리 양아치가 아니라 모두 잘 쓰다. 글씨도 잘 쓰다. 우리가 아는 그 최후가 맞아. 그리고 신라에 누가 있다고요? 김생이 있어. 그래서 성덕왕 때 명필이야. 해동 필가의 조종. 질박하고 굳센 신라의 독자적인 서체. 고려시대 그의 글씨를 모아 새긴 집자 비문이 오늘까지 전해집니다. 김생. 오른쪽에 나와있죠. 잘 썼다. 근데 나도 쓰면 이 정도는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김인문, 무일왕의 차남으로 무일왕릉 비문, 화엄사의 화엄경, 석경, 사찰 비문을 남겼다. 왕이 지체에 능했다. 요구길이라는 사람도 있다. 자, 누구를 배운다? 김생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신라 천마도.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벽화안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황룡사백의 소나무 화가로는 신라의 솔거가 유명하신 분이었다. 날아간 새들이 만질했다는 이야기. 동물 학대하신 분은 나쁜 분이죠. 화엄경 변상도. 화엄경 변상도 올 수 있는 섬세하고 위대한 신라그램 높은 수준. 됐고요. 토인신라. 김충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누굴 외워야 돼? 김생 외우세요. 김생, 천마도, 솔거 정도 외워두면 되겠죠. 자, 음악과 무용 봅니다. 음악과 무용은 종교 및 노동과 밀접한 관련 외워야 됩니다. 종교 및 노동과 밀접한 관련. 이게 왜 외우라고 하는 줄 알죠? 오늘날 음악을 하는 이유가 종교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음악은 뭐야? 그냥 즐기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음악이 종교,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려 고음벽화 사람들이 춤추는 장면을 보아 춤을 즐기면서 보이고 신라 호랑 노래 춤을 즐기고 악기로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고구려 누가 해야 돼? 왕산악은 고구려는 왕산악, 진해 칠연금을 계량해서 검은고 악곡을 지었고 백제 고구려 비슷하고요. 일본에 영향을 줬고 자 신라 왕산악을 영향을 받은 옥보고가 30여곡을 새로 지었고 백결선생 반하타를 앞에서 얘기했고 악기 대금, 중금, 소금, 삼죽과 검은고, 가야금, 비파, 삼현 현은 줄 매달아 치는 악기를 현악기라고 하잖아요. 가야 우륵은 가야금을 만들고 12악곡을 지었는데 신라에 전해서 우리 음악 크발제에 기여했다.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인데 그건 문제풀이 할 때 할게요. 발해에서도 음악과 무역이 발달했고요. 발해 음악은 일본 전해졌고 일본 악곡은 발해에 접하기면서 음악을 배워갑니다. 뒷나라 송날 악기 제작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발해는 영향을 끼치고요. 자, 한문학과 향가 갑니다. 그래서 시험 잘 나오는 건 뭐가 잘 나올까요? 향가. 최근에 잘 나왔죠. 최근에 좀 나왔어요. 한시 삼국시대 한자가 들어서 한시를 지었고요.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지몬미 그죠? 예. 을지문 더 오원시 도교적 요소 있는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백제 정업사 대표적이고요. 신라 봅니다. 일반 중사에는 구지와 같은 무송신화 관련된 노래라 회소곡 같은 노동 관련 노래. 회소곡 뭔지 알죠? 아, 왜 정월 8월 추석 때쯤에 아줌마들 편을 짜서 배짜기 시합해서 이긴 편, 진 편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때 불렀던 노래라고 하잖아. 불교가 들어온 이유는 승려나 화랑들이 해성과 같은 향가를 지어 부르게 됐는데, 자, 특히 향가 나옵니다. 통일신라에서도 화랑과 승려들이 향가를 지었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14수죠. 삼국유사에 14수. 균여전에 11수. 그래서 합이 25수가 전하는 거지. 이것도 삼국사기가 아니라 삼국유사라는 거야. 내용은 화랑에 대한 사모의 심정. 이게 뭐야? 찬, 기파란가, 모, 죽지란가, 뭐 이런 거지. 형제간의 우애 뭐 있어? 제, 망매가. 공덕이나 불교에 대한 신앙을 담고 있어. 뭐 이런 거, 도솔과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자, 삼국통일일 때 이상이 무너져 비여칭필 횡포를 비판의 향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자, 왼쪽에 월명사, 제, 망매가. 자, 월명사 쓰세요. 무슨 황태? 기출문제 나왔어. 도솔과 제, 망매가 무슨 황태? 아이, 하늘, 무슨 왕? 경덕왕. 외움, 경덕왕. 자, 그리고 이제 본문 다시 가서 향가, 집이 나오는데, 이것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구세규반 이른 향가를 모아 3대목이라는 향가집을 편찬하게 됐으나 지금 전하지 않죠. 3대목. 자, 무슨 임금? 밑에 나와 있잖아. 진성, 여왕대. 각각 위홍과 대구 화상이 왕명을 받아 편찬했다. 3대는 왜 3대야? 신라는 상대, 중대, 하대잖아. 그러니까 3대에 걸친 향가의 목차, 목록. 그래서 뭐야? 3대 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웁니다. 무슨 여왕 때라고요? 진성여왕. 진성여왕 때 맨날 원종과 애노의 난 이것만 외우지 말고 붉은 바지, 적고적의 난 이런 것만 외우지 말고 외워야 됩니다. 자, 견훤과 궁예가 성장했다. 언제야? 진성여왕 때. 하지만 견훤과 궁예가 나라를 세운 건 진성여왕 때가 아니라 그랬죠. 효공왕 때라고 했어요. 다시 본문 올라가서 현재는 삼국유사 14수, 고려초 균여전의 11수, 25수가 전합니다. 설화,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설화문화 이야기, 에밀리종 설화나 설신여 이야기, 효녀 지향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시 이거 일반 서민들이 향가를 주로 즐겼다. OX야. X야. 향가는 바로 누구야? 화랑이나 승려 이런 사람들이 지배층들이야 주로. 반면에 일반 서민들은 주로 뭐라고? 이야기를 좋아하지. 여러분 이 향가도 시의 형식이잖아. 보면 시라는 건 일반 서민들이 어때요? 자, 니네 엄마 시집 읽는 거 좋아하세요? 일반 서민들은 시라는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보면 어때요? 상류층들이에요. 일반 서민들은 그렇지 않네. 당나라 귀족들도요. 그러니까 당나라 문화가 굉장히 귀족적이야. 그래서 뭐가 발달한 거야? 시가 발달한 거야. 그러니까 이태백, 이백이나 두복 어디 사람이야? 당나라 사람이야. 근데 일반 서민들은 시보다 뭘 좋아해? 이야기를 좋아하지. 그래서 뭘 좋아해?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니까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이때는 TV 드라마가 없으니까 뭐라고요? 설화예요. 이야기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시는 주로 상류층이고 이야기는 주로 일반 민중이다. 일반 서민들은 뭐라고요? 설화문학이다. 이것도 공부 제대로 안 해놓으면 살짝 바꿔서 출제하잖아. 잘 틀립니다, 학생들. 그런 문제 제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곧 확인할 겁니다. 자, 발에는 4글자, 6글자 글자 수를 맞추어가지고 문장을 짓는 걸 우리가 사륙별여체. 아름다운 문장, 정혜공주, 묘지 얘기했잖아. 둘 다 뭐 했다? 묘지가 있고 심지어 내용도 거의 어때요? 똑같아요. 뭐만 바꿨어? 정혜공주, 정효공주. 그럼 뭐겠어? 왜 그러겠어요? 이미 표준 문장이 있는 거야. 표준 문장이 있는 거고 이거 담당을 누가 하겠어? 왕이 직접 짓고 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요즘도 공무원들 어때요? 행사 같은 걸 할 때 어때요? 표준 양식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어떻게 한다? 이제 대통령 이름만 바꾸고 장관 이름만 바꿔서 하겠죠. 그런 의미예요. 시는 바리시묘 양태사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일본 사신 갔을 때 곡을 지면서 그린 다드미소리라는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왼쪽에 양태사의 다드미소리. 한번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어느 나라 거라는 거 알아야 돼? 발해 거다. 자, 마지막 고대문화 일본 전파. 사실은 이건 특별히 할 게 없는 게 이미 앞에서 우리 뭐 했어요? 승려 정리할 때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자, 고구려, 담징, 해자, 해관. 다 얘기한 사람들이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만 하고요. 중요한 거, 다카마스 승려가 아닌 거, 고구려 수산리 벽화가 일본에 영향을 끼친 게 뭐라고요? 다카마스 고운 벽화. 밑에 그림 봐봐요. 일단 패션 감각이 어때요? 똑같죠? 시대를 초월한 패션 아이템, 주름치마. 그리고 옷고름 매는 양식이라든가 이런 게 똑같아요. 당연히 누가 누구를 모방했겠어요? 일본이 고구려를 모방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거 같은 사람이 그린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거의 닮아있다. 그리고 얼굴 표현하는 것도 어때요? 고대 미인도예요. 고대 미인도 봐봐. 되게 친근하죠. 되게 통통하잖아.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미인 될 수 있었다. 이런 거 안타깝죠. 다시 보시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백제, 아직기 그 다음에 왕인. 몇 세기야? 4세기. 백제가 일본에 뭘 전해주려면 뭘 잘 나갈 때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4세기가 어떤 언제야? 6세기. 놀이사치계. 불상과 불경전한다. 무슨 임금 때? 성왕 때고 몇 년인지도 알아야 돼. 몇 년? 552년. 552년. 기억나죠? 그죠? 한강을 찾아오고 있을 때. 관록은 무왕 때 일본의 천문역법 지리 전해줬고요. 오경 박사. 신라는 정말 대단한 게 사람이 없어. 배 만드는 기술과 제방 쌓는 기술. 그래서 배 만드는 기술, 조선술. 제방 쌓는 거, 축제술. 그래서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이 생겼고요. 가야는 앞에서 했잖아. 그지? 토기 제작 기술이 뭐야? 단단한 세키토기. 자, 제일 시험 잘하는 뭐야? 백제야. 백제부입니다. 백제예요. 삼국문화 일본 전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건 백제고요. 고류사 미륵보살 방가사상, 호류사 백제 관음상이라든가 목탑 건립, 백제 가람 양식,
가장 많은 이야기를 끼친 건 백제다. 특히 고려사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고려사 백제 관음상 익혀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통점 외웁니다. 야마토 조정과 무슨 문화? 아스카 외웁니다. 아스카. 아스카 비교해서 뭐 나오죠? 하쿠오. 삼국문화가 일본에 전파돼서 뭐 아스카 문화라면 통일신라 남북국인 뭐야? 통일 후에 하쿠오 문화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익혀 두셔야 됩니다. 앞에서 금동미륵보살 반가상이 일본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도 외워두셔야 되고요. 중요하죠. 자, 마지막 삼국문화 일본 전파 보면 쭉 다 나와있어요. 이거 시험 나올 때 앞에서 다 했던 거거든요. 제일 잘 묻는 건 뭐 물어요? 국적을 잘 물어요. 다음 중 고구려가 일본에 전파한 게 아닌 것은 스님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고구려 3명 넣고 누구 한 사람 넣으면 백제 한 사람 슬쩍 넣겠죠. 그죠?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게 제일 쉬워요. 첫 번째 시기, 국적.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시기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냐? 라는 거, 누구냐? 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통일신라는 일본에 파견된 사실도에 전파되는데 원효, 강수, 설청 등의 불교와 유교 문화가 전파되고 심상이라는 승려 한 사람만 이름을 아세요. 심상, 화엄사상을 전파해. 일본 화엄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심상은. 그래서 무슨 문화? 하쿠오 문화. 통일신라는 하쿠오 문화 성립에 기여했다. 삼국의 문화는 아스카. 통일신라는 뭐? 하쿠오. 헷갈리지 말고 외워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단독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택지 중에 하나, 두 개로 나와서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시려면 공부를 좀 꼼꼼히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좀만 쉬었다가 이제 드디어 고대가 끝났어요. 고려 가겠습니다.